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유지했던 강력한 봉쇄 정책을 풀면서 북중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역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북한이 중국 내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3년간 고수해온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정책인 제로 코로나의 핵심 시책을 대거 철회한 방역 완화 10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 이번 조치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폐쇄했던 북중 접경지역 개통과 육로 교역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서 지방 세관들의 교역도 재개할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소독이라든지 방역 기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계기로 북한이 대중교역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9월 이후에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이 단 한 번도 중단이 안 됐다는 점, 그다음에 북한의 식량 내지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점, 나진 핫산 북로도 지금 교역을 재개했거든요. 이 큰 흐름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북한도 위드 코로나 전환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다소 진전됨에 따라 북한 당국이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일부 통제를 풀면서 최근 북한 장마당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지방자치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통제하고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자리를 뛰어앉힌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날짜들을 좀 바꾼다든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조금 열고 있는 거죠. 열고 있는데 요즘엔 좀 더 많이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가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교역을 곧바로 대폭 확대하기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데 북한 당국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적 교류는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 같아요. 북한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급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말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겨울철 신종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데니얼 크리튼브링크가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북한 문제를 비롯해 미한 양자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국장과 함께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등은 중국 방문에선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논의한 협력 분야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영내 현안과 양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삼국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효과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2일 화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한중 양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중국 측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왕 외교부장은 중국도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은 한국과 설린 우호 방향을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협력과 상생에 중점을 둬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지난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 책임자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법안이 올해 안에 하원을 통과하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지난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약 5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겁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지난 5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7월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으며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의 180일 이내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악용 실태와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전달 방안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돼 연장됐습니다.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마지막 남은 의회의 관문인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올해 의회의 의정활동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기간 내에 하원을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가 117대 회기 마지막 해인 만큼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지난 3월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미국과 한국 등 30여 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탈북민과 면담까지 한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기본 권리인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국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라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등이 지적한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totalitarian government holds more than 100,000 people in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they suffer abuses including torture, forced labor, summary executions, starvation, and gender-based violence. A UN Commission of Inquiry determined in 2014 that these violations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Perpetrators need to be held accountable. 31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일반 북한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심지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재원을 무기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허용한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안보리 이사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이 별도로 동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 등이 불참하면서 단 7개 나라만이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도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탈북민 박노아 씨와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정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 안전이라는 기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e told me about the simple freedoms that North Koreans are not able to enjoy, like the freedom to spend time with their friends and family, or the ability to study at a university, or even to take a vacation. He also told me that he supported diplomatic dialogue with the DPRK regime, any way to help the everyday people who are suffering under the oppression.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개 방식으로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했던 안보리는 2020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비공식 방식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비공식 방식의 논의를 비판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안보리의 공개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1969년 대한항공 칼기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인권 참상을 유엔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정부에 의해 납치된 지 53주년을 맞아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낭독했습니다.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서한을 통해 납치 사건 발생 후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구테우스 총장을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다가오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고 즉각 석방을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지난 1969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들이 납치한 사건으로 당시 탑승자 50명 중 39명만 귀환하고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아직 송환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